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 알아보기란 학습 주제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동영상 시청, 두 번째는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세 번째는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런 흐름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한 편 보겠습니다. 독일의 유력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시위 문화를 서양도 배워야 한다고 극찬했습니다. 시민들이 대규모로 모였지만 평화로운 집회로 정치개혁을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황보선 유럽특파원입니다. 지난 3일 170만 명이 모인 한국의 거대한 집회. 경찰과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끝난 뒤에는 참여자들이 깨끗이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독일 유력 주간지 디 자이트는 한국의 시위 문화를 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회가 의결했을 때 진정한 주인공은 용감하고 열정적인 민주적 시민들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 권력의 부정과 무능을 평화적이고 규율을 지키면서 바로잡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1980년대 민주화 시위 때는 강목과 최로 가서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평화 시위로 개혁을 주도하고 정치권이 그 뒤를 따르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썼습니다. 또 한국의 광장과 거리는 의견을 나누고 표현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아고라가 됐다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논평도 함께 실었습니다. 자이트는 이어서 한국 시민들이 6주 연속 촛불 집회를 평화롭게 진행했고 함께 노래 부르고 공연을 즐기는 문화축제로 끌어올린 점도 이채롭다고 평했습니다. 이 매체는 앞서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이 한국의 시위 문화를 촛불과 노래, 공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빛의 축제로 묘사한 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멀지 않은 과거에 독재를 경험한 한국에서 수준 높은 시위 문화와 민주주의를 보여줬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역사각인 유럽과 미국에서 배워야겠다. 자이퉁지의 결론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시위 문화를 민주주의의 모범이다.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고 정치권이 따르는 성숙한 정치 모습이라고 평한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29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불 집회는 무엇인가요? 또 촛불 집회를 왜 하는 것일까요? 촛불 집회는 다수의 사람이 주로 야간에 강장 등에 오게 해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항의나 추모의 목적 등으로 모여 촛불을 들고 비폭력 평화 시위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집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촛불 집회는 왜 하느냐?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또는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촛불 집회를 개최합니다.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촛불 집회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서 30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까지 시민들은 주로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에는 촛불 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와 캠페인, 서명운동,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시민들은 누리 소통망 서비스, 즉 SNS를 활용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자, 밑줄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네, 이렇게 밑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인 캠페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캠페인입니다. 매년 3월 초에 보면 이제 경찰관들과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는 산불 조심 100만 명 시민 서명 운동이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서명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건물, 시설물, 또 교통시설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단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 1인 시위 모습이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시민들은 누리 소통망 서비스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거나 혹은 인터넷 신문 기사에 댓글을 달아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네,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젠 여러 문제 해결을 해결해 달라는 청원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 조선시대 때 있었던 신문고 제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31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시민들은 선거나 투표에 참여하거나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 공청회에 참여하거나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이렇게 밑줄과 동그라미를 치기 바랍니다.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 공청회라는 것은 정책 결정 전에 관련된 사람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를 말합니다. 또 정당 단체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정당 내 투표를 통해 직접 선출할 수도 있으며 정당의 정치적 의사결정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단체 활동, 시민단체 활동에 가입하여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30쪽 아래에 보면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봅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학생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30쪽 아래에 써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참고할 동영상을 한 개 가져왔습니다. 한번 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잘 보았나요? 저 당시에 전태일 열사가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인권 노동 운동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노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 어머니께서도 1970년대 중후반에 구로공단에서 미싱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15시간, 16시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6시간 장시간의 노동을 해도 하루 임금이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천장도 낮은 환경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기지개도 잘 펼 수 없었던 그렇게 비좁은 환경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장님한테 항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장님이 월급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됐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1970년도에는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비로소 사회는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저 당시에도 전태일 열사 같은 분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산업체에서 근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32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2쪽은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계획 세우기. 그래서 지금 밑에 지문을 읽어보면 소영이와 친구들은 이번 토요일에 공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개최하는 알뜰 장터에서 새로운 물건을 살 생각에 기대가 컸다. 하지만 주말 동안 비가 온다는 예보로 장터가 취소되자 실망했다. 이에 소영이와 친구들은 비가 와도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행사를 하거나 아이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활동 1번, 2번, 3번, 4번 혹은 기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소영이의 해결 방식 예시를 참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해 활동 계획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활동 자료 1번에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같이 어린 학생들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초등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한 사례 2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가 250년 된 느릅나무를 살려달라는 제천 홍광초등학교 학생들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시는 보호수인 느릅나무를 살리기 위해 도로 위 아스콘을 걷어내고 외과 수술을 진행해 생육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고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시 하소동 주민들의 자랑인 250년 된 느릅나무. 지난 5월까지 이 나무는 계속된 가뭄과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아스팔트 도로로 고사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이 느릅나무는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 내용은 자연석, 나무 주위로 자연석을 돌리고 거기에 흙을 채워서 잔디를 심고 주변은 이제 투수가 가능한 블록을 설치를 해서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좀 더 땅속으로 많은 우수가 스며들어서 좀 생육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는 느릅나무를 살리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생육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비 500여만 원을 들여 느릅나무 주변을 덮은 아스팔트 도로를 최고 5m까지 걷어냈습니다. 또 수분 흡수가 가능한 화단과 투수 블록으로 교체했습니다. 여기에 썩은 가지를 모두 잘라낸 뒤 영양제도 투입했습니다. 괴사가 진행 중인 목줄부가 더는 썩지 않도록 외과 수술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 있는 부분이 수분이 이렇게 젖으면 부패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게 해서 젖지 않게 하면 방수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나무 구조체를 더 보존할 수 있지요. 이 나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홍광초등학교 학생들의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5월 제천환경운동연합에 나무를 꼭 살려달라는 내용의 편지 300여 통을 보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학생들의 편지와 청원서를 시에 전달했고 이 소식을 들은 이근규 제천시장은 학생들을 만나 꼭 살려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생들은 느릅나무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에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직접 편지를 보내고 해서 느릅나무를 살릴 수 있었다는 게 기쁩니다. 아이들의 정성으로 점차 살아나고 있는 느릅나무. 앞으로 오랫동안 아이들 곁에 살아 숨쉬길 기대해 봅니다. CCS 뉴스 고성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초등학생이 사회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우리 학교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올해 초 부산 기장군의 초등학교 부회장 선거에 나선 5학년 하준석 군이 이런 선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공약은 학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요. 준석 군은 부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대체 학교 이름이 뭐길래 이런 공약까지 내세운 걸까요? 네, 바로 대변 초등학교입니다. 자, 이름을 듣자마자 왜 그런지 딱 아시겠죠? 준석 군은 부회장에 당선되고 선거 공약을 지키려고 직접 발로 뛰어다녔고요. 54년 만에 학교 이름이 바뀔 수도 있게 됐습니다. 학교 이름들을 보면 마을 지명이 붙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대변초등학교도 부산 기장군 대변리에 있는 초등학교여서 대변초등학교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교명 때문에 학생들은 놀림을 참 많이도 받았다고 합니다. 축구 행사같이 여러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에서 사회자가 대변초등학교 학생들 나와주세요 이렇게 호명을 하면요.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오길 일쑤였습니다. 행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풀이 죽을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른들에게는 무심코 웃고 지나가는 일일 수도 있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에겐 반복되는 이런 놀림이 상처였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알아챈 준석 군이 팔을 직접 걷어붙인 겁니다. 사회자가 대변 초등학교 나오라고 할 때 다른 초등학교가요 비웃거나 놀려서 바꾸고 싶고 또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 계속 어느 초등학교야 물어보면 대변 초등학교라 말하기가 쑥스러워서 바꾸고 싶게 됐어요. 송초등학교나 경기 초등학교라면서 왜 소변 초등학교는 없냐고 이렇게 놀려요. 네, 사실 학교 이름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학부모, 졸업생과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교육청의 허가도 필요합니다. 준석 군은 학교 친구, 형, 누나들을 모아서 기장군 멸치축제에서 직접 하나하나 서명을 받았고요. 친구들과 힘을 모아서 동네 어른들 또 학교 선배들한테 서명을 부탁하는 편지도 직접 썼다고 하네요. 작고 어린 학생의 행동은 어른들까지 움직이게 했습니다. 4천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고요. 대병초등학교는 교명변경위원회를 구성해서 개명 사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학교 이름이 바뀐 적은 있지만요.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바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심사를 거쳐서 내년쯤이면 바뀐 학교 이름이 사용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발로 뛴 뒤 좋은 결과를 얻어낸 하준석 군의 소감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바꾸고 나면 이제 당당하게 우리 초등학교가 나갈 수 있고 대회나 공연 가서 안 놀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교명 변경을 하게 할 수 있게 해준 교장 선생님이랑 동창회 회장님이랑 동창회 여러분한테 고맙다고 해주고 싶어요. 네, 동영상 잘 보았나요?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초등학교 학생들도 사회를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미리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